안녕하세요. AWS 코리아 신재원입니다. 저는 현재 TMAGS라는 조직을 맡고 있습니다. AWS는 고객들의 도메인을 더 잘 서포트하기 위해서 글로벌하게 인더스트리 기반으로 조직을 변경했습니다. 저희 조직은 텔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게임, 스포츠 이런 영역에서 해당 산업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고객들의 클라우드를 통한 혁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인더스트리 위기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AWS 인더스트리 윅은 AWS 서밋 이후 하반기에 가장 큰 고객 행사입니다. 다양한 산업에서의 혁신적인 사례들을 고객들께서 직접 공유해 주시는 AWS의 대표적인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통신 미디어 트랙에서는 태블랩스에서 영상 관련 초거대 언어 모델, SK텔레콤의 글로벌 AI 플랫폼에서 생성형 AI 플랫폼에서 레그 적용 사례, 티빙에서는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 TV 광고, LG 플러스의 다양한 생성형 AI 모델 활용 사례, 로드101의 VFX를 위한 AWS 데드라인 클라우드 렌더팜 구축 사례, 그리고 마크 애니의 미디어 기업의 콘텐츠 자사 보호 등 6개의 세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어 많은 인사이트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AWS는 지난 10년간 한국의 IT 산업과 성장을 했습니다. 혁신적인 스타트 기업부터 통신,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게임까지 AWS의 클라우드 기술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일일이 이 모든 사례들을 열거할 수는 없겠지만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한 많은 혁신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생성 AI를 활용한 새로운 사례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신 모든 고객과 파트너사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시간에 생성형 AI에 대해 여러분들과 공감하고자 합니다. 생성형 AI는 업계에서 가장 관심 있는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맥킨지는 2.6조에서 4.4조 달러의 경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객들이 다양한 POC를 거쳐서 서비스 적용을 하고 계시거나 검토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전히 비용이나 리소스 투자에 대한 부담도 많으실 거고요. 아직 비즈니스 가치에 대한 의구심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난 40여 년간 모던 IT를 잠깐 되돌아보겠습니다. 약 15년 주기로 저희가 3번의 중요한 변곡점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1981년에 IBM이 최초로 개인용 컴퓨터를 출시했을 때, 물론 애플이 그전에도 개인용 컴퓨터를 출시했지만 너무 비싸가지고 실질적으로 일반 사용자가 쓸 수 있는 컴퓨터는 81년 IBM이 최초라고 보고 있습니다. 2,000불 정도 했고요. 그래서 PC 시대의 가능성을 믿고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 애플 같은 회사들이 창업을 합니다. 이 시기에 1990년대 초에 모자이크와 넷스케이프, 나이가 좀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텍스트와 이미지를 결합해서 인터넷 시대를 열었고요. 시장에서는 한때 닷컴 버브이다 이런 소문도 많이 있었고 얘기도 많았습니다. 95년도에 이런 브라우저 기술을 기반으로 아마존, 구글, 네이버 같은 플랫폼 기업이 창업을 합니다. 2007년 가을에 최초로 아이폰이 출시됐고요. 모바일 시대가 열린 거죠. 2009년에 우버, 인스타그램, 카카오 같은 모바일 기반의 플랫폼 기업들이 창업을 합니다. 돌아보시면 이들이 바로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기업들 소위 거품이라고 말하는 10년 정도의 어려운 시기를 견뎠고 결국 이런 큰 기술의 변화를 기회로 잘 받아들인 혁신적인 기업이 되어 있습니다. 생성형 AI는 일시적인 트렌드가 아닌 4번째 변곡점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많은 큰 하이퍼스케일러들이 AI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화된 기술 트렌드를 가트너는 매년 하이퍼사이클이라는 리포트를 발간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요약해 보면 기술이 태동하고 거품기를 거쳐서 성숙해지고 비즈니스 결과로 이어지는 건 이런 공통적인 추세 곡선을 따른다는 내용입니다. AI의 기술이 탄생하고 거품기를 거쳐서 비즈니스 결과로 이어질 때까지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생성형 AI는 2년 혹은 늦어도 5년 안에 안착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클라우드의 AI 서비스는 이미 거품기를 거쳤고 재조명기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AWS에서도 인퍼런스용 GPU 사용량이 다른 서비스보다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GPU의 라이프 사이클을 보시면 A100이 출시되고 H100, H200 거쳐서 블랙웰의
B백까지 2, 3년 정도밖에 안 걸렸습니다. 4세대가 진보하는데 이런 발전 속도로 카펙스 투자의 감가상각보다 훨씬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카펙스의 그 감가상각보다 훨씬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리소스를 클라우드로 사용하는 게 이득이라고 판단하는 고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빠른 시간 내에 생성형 AI는 통신과 미디어 산업에 혁신을 가져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례 없는 혁신, 창의성 개인화, 그리고 효율성을 제공해서 현재의 기술을 보완 혹은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될 거라고 믿습니다. 최근 흥미로운 기사가 있었습니다. 터미네이터의 비전 제임스 카메론이 한때 경고했던 AI 분야에 발을 들였습니다. 물론 도덕적인 경고였죠. 스테빌리티 AI의 이사회에 합류를 했고요. 이분이 얘기하던 AI에 대한 우려를 생각해 보면 예상 밖의 결정이긴 합니다. 그러나 제임스 카메론이 항상 기술의 최전선에 있었고 최초로 블록버스터 영화의 필름 대신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영화 제작에서 AI의 잠재력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각적 디테일이나 효율성, VFX 같은 품질의 향상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영화 산업의 AI 접근 기술 방식의 변화를 예고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어프로치가 최선일까요? 최근 조사를 보시면 가트너는 2025년까지 최소 30%의 생성형 AI 프로젝트가 데이터 품질 저하, 위험 관리 부재, 비용 증가, 그리고 불분명한 비즈니스 가치로 POC 이후에 중단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 2년간의 저희와 고객과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성형 AI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시게 되면 X축이 생산성 향상, 서비스 적용, 그리고 운영 최적화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게 우선순위에 대한 결정입니다. 아직 기술 완성도가 높지 않은 사례를 선택해서 프로토타입 이후에 포기한 사례를 종종 봤습니다. 코드 생성 보시게 되면 이 코드 생성이라든지 아니면 메타데이터 생성, 그리고 비디오 이미지, 변환 체포 서비스, 사내 위키 같은 것들은 이미 많이 적용된 사례로서 효용성이 검증이 됐습니다. 아직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이런 사례부터 접근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D 어셋, 비디오에 보이스 오버를 입히는 거, 간단한 UGC 제작, 그리고 하이라이트 생성, 하이퍼 퍼스널라이즈라고 하는 초개인화 같은 그런 사례들은 현재 많은 고객들이 서비스 적용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맨 위에 3D 어셋이라든지 게임의 텍스처, 어떤 캐릭터의 텍스처라든지 비디오 생성 혹은 멀티모달 모델의 발전으로 실험적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목표가 뚜렷한 결과물, 예를 들어서 3D 텍스처와 같은 툴을 사용하는 경우 프롬프트 과정이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결과물의 정교한 컨트롤이 너무 어려워서 보편적으로 서비스를 적용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험적인 시도는 계속하시되 서비스에 적용할 사례는 성숙도를 고려해서 선택하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바이냐 빌드냐에 대한 결정일 겁니다. 생성형 AI를 검토하실 때 먼저 고민하시는 부분이 어떤 LLM을 쓸지에 대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테스트를 많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파운데이션 모델 자체를 바로 서비스에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도메인, 통신이나 미디어 같은 도메인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많은 경우 커스터마이징 요소가 필요합니다. 제네의 앱을 지식을 검색하거나 코드를 생성하는 건 비교적 단순하게 앱으로 쓸 수 있겠지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나 레그 엠베딩으로 정확도를 높여서 될 서비스인지 혹은 레이턴시에 민감하거나 도메인 특성이 너무 복잡해서 오픈소스 모델을 파인 튠할지 아니면 LLM을 빌드할지 방향성을 확실히 정하셔야 됩니다. 선택을 돕는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비교적 정적인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된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최선이 아닌 최적의 결과를 얻고자 할 때 자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정교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프롬프트가 너무 복잡해지고 토큰의 사용량이 많아져서 비용 효율적이지가 않아서 엠베딩 벡터와 함께 복합적인 어프로치를 고민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레그는 동적 데이터, 즉 실시간 정보 혹은 외부 데이터 소스 기반으로 결과물을 제어할 때 유용하다는 건 경험해 보신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성하실 때 데이터 인제스트에 대한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지, 특히 토커나이즈, 엠베딩 벡터뿐만 아니고 쿼리 확장을 위한 렉시칼 서치 같은 검색 전략을 어떻게 구성하실 건지, 이런 데이터 처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많이 액셔너블 AI라고 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액션이 가능한 에이전트도 특정 작업을 자동화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나중에 설명드릴 아마존의 베드락은 에이전트 기능을 제공해서 액션과 놀리지 베이스를 오케스트레이션 하기 위한 AWS 람다 함수를 실행할 수 있고 펑션을 호출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원하는 액션에 따라서 혹은 원하는 워크로드에 따라서 베드락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LLM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서 더욱 정교하고 전문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는 파인 튜닝이 필요합니다. 특히 특정 한국어 도메인에 최적화해서 인식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레이블링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이 필요합니다. 작은 사이즈의 모델, 즉 SLM으로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특정 도메인 또는 작업에 최적화를 해야 트레이닝과 비용의 운영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파인 튜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셋의 품질이 결국 성능을 좌우합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이 계획하신 서비스 특성에 맞게 어떤 어프로치가 유효하고 최선의 선택인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데이터의 중요성이고 데이터가 차별화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가비진 가비지의 아웃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설명드린 다양한 어프로치는 결국 양질의 데이터 파이프라인과의 유기적 통합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최고 데이터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가트너가 한 설문조사를 보게 되면 46%의 CDO가 데이터의 품질을 생성 AI 구현의 주요 도전 과제로 보고 있고요. 93%의 CDO가 엔드-투-엔드 데이터 전략이 중요하고 생성 AI 이니셔티브의 성공에 미치는 역할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고 워크로드나 상황에 맞고 정확하고 관리되고 보안이 유지되는 데이터 파운데이션이 생성 AI에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양질의 데이터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레그를 잘 구축하면 더 많은 유저들을 끌어들이고 더 많은 양질의 데이터가 쌓이게 되고 결국 최적화된 실시간 데이터 서비스와 거버넌스가 가능해져서 더 높은 품질의 AI 오퍼레이션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필요한 추가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즉 생성형 AI를 통해 비즈니스 가치를 얻는 데까지는 기술, 테넷, 사람 그리고 프로세스 관점에서 체계적인 파운데이션을 갖추는 것이 AI 기술로 비즈니스의 선순환을 만드는 초석이 될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기술적으로는 데이터 파운데이션이 너무 중요합니다. 매번 데이터를 정제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시간을 최소화하고 자동으로 서비스를 진화시키는 이런 파운데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마인드셋, 즉 테넷인데 항상 고객 지향적이어야 되고 목표 지향이어야 되고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런 실험적 문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관점에서는 생성의 AI와 함께 필요한 역할이라든지 스킬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프로세스적으로는 리스폰시블 AI, 즉 윤리적이고 책임 있는 AI 가버넌스를 고려해야 됩니다. 특히 미디어와 게임 같은 업계에서는 IP가 너무나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데이터 보호를 위한 통제 가능한 가이드레일의 적용이 중요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5가지 관점에서 AWS는 가장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위 레이어부터 보시게 되면 인프라는 엔비디아뿐만 아니고 AWS 자체 AI 칩으로 제공하는 티레니온과 인프런시아 인스턴스를 통해서 엔비디아 대비 최대 50%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파운데이션을 위해서는 관리형 DB, 서버리스, 제로 ETL, 분석, 거버넌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요. ML 툴로는 아마존 세지메이커로 손쉽게 MLOps를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파운데이션 모델 사용을 위한 아마존 베드락은 멀티 LLM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 API를 제공하고요. 파인 튜닝이라든지 커스텀 모델을 지원해서 데이터 파이프라인과의
지속한 통합이 용이합니다. 코드 생성이라든지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는 아마존 Q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든 레이어에서 책임 있는 AI를 가능하게 하는 보안 가이드레일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내용은 FMOPS를 위한 서비스 구성의 예시입니다. AWS의 FMOPS 접근 방식은 파운데이션 모델을 특화된 지식과 엠베딩으로 가져오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목표하는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서 레그를 통해 질의하거나 필요시 파인 튜닝을 통해서 도메인 특화된 데이터를 학습시킬 수 있는 FMOPS 체계가 필요합니다. 물론 강력한 데이터 기반의 가치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AI 사례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포괄적인 서비스랑 데이터 사일로와 중복을 제거하기 위한 시스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러한 솔리드한 데이터 기반으로 생성의 AI를 통해 비즈니스 가치를 차별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통신 미디어의 몇몇 고객의 사례를 보게 되면 SK텔레콤은 자사의 데이터로 엔트로픽 모델을 파인 튜닝해서 텔클라우드라는 도메인 특화된 LLM을 만들었고, 아마존 베드락 API 기반으로 AI 플랫폼 사업을 자사와 글로벌에 시작을 했습니다. LG U+는 UGPT라는 생성의 AI 플랫폼을 구축해서 다양한 LLM을 통합해서 U+ 대고객 서비스랑 B2B 서비스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KT는 동남아 언어를 메이저 LLM들이 잘 지원을 안 한다는 점을 착안해서 아마존 세지메이크 기반으로 태국어에 특화된 타이 LLM을 빌드 중이고 2025년에 상용화 예정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게임사인 NC소프트는 아마존 세지메이커 점프스타트의 자체 LLM을 런치를 했고, 생성형 AI 기반의 게임 아트 디자인 등 게임 사업과 함께 B2B 사업으로서 AI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한국의 스타트업인 12랩스는 미디어에 특화된 라지 멀티모달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미디어 시장에서 비디오 파운데이션 기술을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하게 보면 스포츠에서 생성의 AI 사용이 두드러집니다. 수많은 컨텐츠의 홍수 속에서 우리 디지털 세대들한테 어떤 유저 경험을 제공할지, 그리고 단순히 TV나 모바일에서 디바이스로 경기를 보는 것 외에 어떻게 타겟팅하고 효과적으로 마케팅을 할지 항상 고민되는 문제입니다. 독일의 분데스레가는 팬덤 강화를 위해서 AWS의 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골의 확률, 승리 확률, 패스 예측 등 실시간 예측을 오버레이로 제공하는 스택게스트 서비스를 하고, 아마존 베드락 기반으로 실시간 텍스트 중계와 요약 서비스를 제공해서 팬들의 앱 사용 시간을 60%나 증가시켰고 시청 수도 4배나 증가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PGA는 아마존 베드락 기반의 골프 AI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이전엔 찾기 어려웠던 플레이어 데이터 정보를 간단한 검색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어 팬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생성의 AI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폭스는 스포츠 실시간 영상 하이라이트랑 승패 예측, 흥미로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마케팅에 활용을 합니다. 이처럼 생성의 AI 기반으로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은 디지털 세대를 사업의 코어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팬덤을 관리하는 필수적인 서비스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AWS가 어떤 도움을 드릴지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조직이 AI에 대한 방향성을 못 찾고 계시거나 혹은 임원들과 AI 투자에 대한 공감이 좀 필요하시다면 AWS에서는 EBC나 리더십 워크숍을 통해 방향 설정을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후 실행을 위한 데이터 파운데이션에 대한 진단을 제안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객과 함께 참여하는 워크숍 형태로 명확한 비전을 설정하고 as is 데이터 분석을 하고 AI 성숙도를 진단을 해서 새로운 AI에 대한 권장사항을 산출물로 제공해드리는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입니다. 데이터 진단 이후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AWS 프로토타입 팀과 MVP를 만들 수도 있고요. 프로젝트의 특성이 복잡하거나 파인튠 같은 그런 복잡한 과정들이 필요하다면 AWS의 제너레이티브 AI 이노베이션 센터가 글로벌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원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AWS 프로서브는 경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돼서 AI와 데이터 플랫폼의 현대화, 고도화, 최적화 등을 도와드리고 AWS 전문 파트너들은 기술 지원과 AWS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솔루션들을 제공합니다. 아직 시작은 안 하셨거나 문제에 부딪히고 있다면
오늘 바로 저희 어카운트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아마존의, 죄송합니다, 영어로 되어 있지만 아마존의 CEO인 앤디 제시는 리인벤션을 재창조의 핵심은 존재하는 기술을 잘 활용하는 기업 문화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만큼 기업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AWS는 저희 고객들이 생성형 AI 같은 큰 기술 변화를 잘 받아들이고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항상 곁에서 지원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하셔서 많은 인사이트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더스트리 위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